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도입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LG그룹에서는 IT 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탑3를 목표로 70% 이상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용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역시 글로벌 39개 공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 여기에 SCM의 글로벌 기업인 SAP사를 통해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대비 속도가 1800배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이 시간의 약 80%를 절약할 수 있고 운영 비용의 40%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B사도요. 이 B2B용 클라우드 PC 상용화를 목표로 1000대 기준 총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은 약 20~30% 정도의 운영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정부 역시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망분리 의무를 규정한 법제화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변곡점 과연 무엇일까에 있어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 증기의 발명이 있었죠. 그래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분업이 점차 확장 일로에 있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전기의 발명이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업화의 활성화로 이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 산업혁명 하면 디지털 PC가 보급된 즉 정보화 시대가 개막이 되죠. 그래서 편제성 즉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이 현실화되게 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변곡점 여기서 좀 색다른 시각의 무의 시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 이어 주문형 개인 맞춤화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자, 이 무의 시대에 과연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의 시대는 크게 6가지 없다, 즉 무의 시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무인이죠.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바로 IoT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다. 즉 가장 빠른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 사람이 개입되게 되면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불가피하죠. 포항 지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포항 지진 사건 이후에요. 이제 이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이 P파와 S파 이 사이에 7초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파 발생 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요. 물론 IoT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러한 지진 발생의 우려를 확실하게 감지를 하고 인근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G 기술이 현실화되는 이러한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이러한 시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인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감각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을 대체한다. 기존에 우리 예술 영역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문학, 창작 문학 부분에서요, 이미 인공지능이 기술한 어떤 이런 문학 작품이 결성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미술, 음악,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미술 세계에서도요,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음악 또한 기본 룰을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가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누가 가져야 될 것인가가 논의되어지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무한입니다. 정보와 거래량이 무한대로 확장, 우리가 충분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선의 시대, 5G 이동통신으로 인해서 유선을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창 드론 오륜기의 멋진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과거에는 뭐 레이저나 이런 걸 통해서 오륜기를 이렇게 형상화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드론이 바로 이 무선, 즉 전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연출시켜 나갈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전되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무소유, 소유가 아닌 연결이 주된 공유의 시대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소유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아닌 이제 공유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이러한 시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타적 공유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배운 어떤 지식이나 뭐 지혜, 지식 등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무소유의 시대이다. 그 다음 무정부의 시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거나 또는 대체되는 시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리더가 아닌 결국 고용의 주체 또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제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즉 비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기업의 논리상 투자 대비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는 모든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의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정부의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제1 공간이라고 하면 보통 가정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2 공간이라고 하면은 직장을 의미합니다. 제3 공간을 제시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레이 올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회학자는 1989년도에 그의 저서 The Great Good Place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제3공간, 즉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하고 또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이런 현대인에게 새로운 어떤 활력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바로 이 출퇴근 시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바로 움직이는 이러한 개인의 공간의 의미로서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언급했던 거죠. 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초연결 사회의 어떤 그 변곡점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혁명 그리고 2007년 그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의 변화의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인공지능 또는 센서 또는 뭐 블록체인 등 여러 가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 집중 방식 클라우드 상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UCT라고 하면은요, 유비쿼터스 시티를 의미하죠. 자, 이 UCT는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거 편제성,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지식을,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편리한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의 UCT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정보 공유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 사회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기반을 하죠. 그렇지만 단순한 이런 데이터의 어떤 공유에 국한되지 않고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진흥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시티의 어떤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단순한 정보 공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보를 가공해서 새로운 시너지로 연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상의 문제점은 바로 이 중앙 독점화입니다. 즉 ISP 중앙 서버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보안의 문제죠. 즉 신뢰성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러한 어떤 오픈 시스템을 활용을 하되 기업의 핵심 어떤 그 정보는요, 각 기업의 어떤 그 중앙 서버를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시티 구현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CES에서요, 바로 이 스마트 시티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급 어떤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삼성에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박람회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반대 개념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가치를 지금 1, 2, 3,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공유성, 즉 모든 노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바로 중앙 컴퓨팅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만, 블록체인은요 가입된 모든 사람들, 즉 우리가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가입된 모든 노드 간에 서로 동일한 정보를 나누어 저장시키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 공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욱더 큰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투명성과 무결성입니다. 정보 공유로 인해서 숨기는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원장이 기록 정보를 증명으로 정보 조작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0분마다 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립니다. 즉 100명의 노드, 100명의 회원이 가입된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100대의 PC에, 물론 이게 이제 전 세계 개념이기 때문에 억 단위로 늘어나겠죠. 이러한 분산 원장의 이러한 원 데이터를 동시에 다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고 10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 안에요. 그 100대의 PC 모두를 동시에 해킹해서요. 내용을 다 바꿔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단계로 언급되어 있는 바로 이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무결성 그리고 투명성으로 인해서 노드 사이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4단계가 이제 효율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로 인한 중개기관 개입이 감소된다. 따라서 서비스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하는 중간 어떤 개입이 필요했을 때에 이러한 어떤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죠.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개념의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되기 전 단계로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오픈되다 보니까 그러한 많은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체인 결합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언급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미래는 단순한 UCT가 아닌, 즉 정보 공유의 개념이 아닌 정보를 가공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스마트 시티의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종류예요. 스마트 빌딩, 또 스마트 정부 및 교육, 스마트 보안,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물류, 의료, 기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어떤 그 서비스의 개념에 우리가 정보 가공을 통한 새로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이 네트워크 플랫폼의 역할을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신뢰성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함께 결합시킨 개념으로서 미래의 어떤 그 스마트 시티 시대 도래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PC, 특히
USB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쭉 살펴보았던 이 클라우드 기반의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죠. 그렇지만 이 클라우드 기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보안 문제로서 탈중앙화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돌발 퀴즈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 중앙 서버인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즉 클라우드 기법과 좀 다르게 이용자의 단말기 주변에서 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요,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엣지 하면은 이 모서리를 말하죠. 모서리 또는 IT 용어로서는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엣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EDGE, 즉 엣지 컴퓨팅 기법을 통해서 이용자의 단말기 주변에서 이 데이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클라우드 중앙 서버를 사용하는 기술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의 단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망 이용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안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법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돌발 퀴즈 내용 정답은요, 엣지 컴퓨팅입니다. 자, 이러한 PC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는 거에 이 DAS의 개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D의 약자는요, 데스크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as a 서비스의 약자로 DAS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21세기 어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의 필수 툴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DAS 기술입니다. 아마존의 AWS 기반 글로벌 DAS가 이미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의 클라우드 데스크탑 환경을 통해서 3중으로 어떤 그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파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는 오늘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2019년 3월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기업에서는요, PC 없는 그러한 사무실 환경이 이제 가능한 이런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BYOD, Bring Your Own Device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그 파티 안내문에 Bring Your Own Bottle 또는 뭐 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각자 먹을 음료수나 이런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BYO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업무 효율화를 지향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업이 그 많은 구성원들에게 이 디바이스를 다 제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같은 이런 단말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BYO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형 소프트웨어가 소멸될 것이다. 역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서요, 우리가 PC에 일일이 인스톨할 필요성이 없는 시대가 도래가 되었죠. 다음은 DLC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게임 시장이나 이런 또 음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이러한 기술을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하죠. 이미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의 어떤 그 네트워크 광 스위치 어떤 개발을 성공리에 이루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2019년 4월에요. 이
우리나라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입출력 연결 속도가 현재 그 10,000배 이상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온라인 네트워크 효율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까지도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어떤 기법에 있어서 전혀 끊김이 없는 이러한 DLC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이 클라우드도 구식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쓸 수 있어요. 바로 이 분산 관리를 통한 이러한 보안 문제가 점차 이렇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로 인해서요. 바로 즉 클라우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시켜 나가면은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단점을 점차 보완시켜 나가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어떤 기술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다. 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PC나 또는 USB나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요. 뭐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것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시대로까지 점차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경제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기업은요, 무조건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 최적화라고 하는 것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첩성 견인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의 접속을 통해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즉 즉각적인 어떤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러한 민첩성 우리가 에자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에자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기법이다. 따라서 기업은요 이러한 클라우드 앱 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많은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